아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오늘 나왔는데 좀 증시가 그래도 오를 것 같아가지고 아 다행히. 네 미국 증시도 반등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뭐 러시아 뭐 미국 이런 데서도 조금 그래도 긍정적일 수 있는 뉴스 플로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필이면 장이 우리나라 끝나고 또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시간에서 조금씩 뭐 올랐다고는 하는데 네. 일단은 그 얘기 잠시 후 해보고 그리고 저희 뭐 개장전 체크리스트 후에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일이 여기서는 대단한 분이 또 나오신다면서요?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그래요? 모신 것 같았습니다. 네. 모시기 힘든데 어떻게 모셨지? 우리 제작진 분들의 능력이죠. 네 돈을 많이 주나? 그런가? 뭐, 저희는 얼마 주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네. 개장전 체크리스트부터 살펴볼게요. 8시 15분이니까 일단 빨리빨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이 뉴스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보시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굉장히 그 진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전쟁이 막 일어날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장 끝나고 러시아 쪽에서 이제 훈련을 일부 종료한다면서 철군을 좀 했어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미국 선물장이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아주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오늘 미국 장도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아주 좋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예. 근데 또 뭐 이런 짤들이 굉장히 많이 돌더라고요. 뭐 이제 푸틴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 한국 9시에 다시 그 군대 주둔시켜 철수했다. 철수했다가 다시 하늘에다가라도 총쏘겠다. 뭐 한국... 푸틴 선물하냐, 네. 인버스 샀냐 이런 얘기도 많고. 그렇죠. 한국을 정말 숏을 제대로 쳤는지. 진짜 누가 우리 증시만 보면 우리나라가 전쟁 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정말 심각하고요. 자 어쨌든 지금 근데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갑자기 네. 아침에. 네. 철군을 했는지 좀 확인 안 제대로 된다. 확인해봐야 된다. 확인이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약간 일단은. 좀 불안한 뉴스 플로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어쨌든 지금 뉴스를 보면 러시아 우크라 철군을 검증을 못한다. 이제 15만 명 여전히 위협적인 배치가 돼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살짝 위험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외교의 모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면서 러시아 국민은 이제 우리의 적이 아니다. 뭐 이런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분이 없는 전쟁으로 이제 미국인이 공격받으면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굉장히 중재에 적극적입니다. 마크롱과 바이든이 이제 1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러시아 철군의 주장을 또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또 뉴스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시장 상황만 살펴보면 러시아 일부 철군에 따라서 유럽 증시가 이제 일제 증시에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되고 있는 유가도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2.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들은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지만은 이제 계속적으로 물가는 네. 좀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이 또 나와주었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가 9.7%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모습이 현재 또 나와주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예상치보다 더 높게 그렇죠. 나온 예상치보다 좀 높게 거죠. 나오고 있는데 또 공급망 이슈에 대한 문제는 점차 또 해결이 되는 그런 또 뉴스도 나오기도 해서 저는 이제 물가는 약간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를 상고하저다. 상반기는 좀 높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은 좀 해소 조짐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요 생산자 물가 나온 게 뭐 3월 이제 FOMC 관련해 가지고 금리 인상 뭐 0.5% 포인트다. 뭐 요런 거 관련해서도 좀 크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PPI도? PPI도 이제 생산자 물가가 먼저 이제 올라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로 이제 연결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일단 생산자 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이제 원자재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그 시장에 지속적으로 눌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올해 7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7번. 네, 인플레를 좀 장기화를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무슨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물론 골드만삭스가 좀 더 네. 정확하겠지만 우선은 저는 좀 상고하저 쪽으로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뉴스를 보시면
미국이 코로나 이유 때문에 한국 여행 금지를 공고했습니다. 오. 여행 경보를 거의 최고 단계까지로 현재 상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원래는 3단계 정도까지 백신을 네.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 4단계까지 접종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여행 가야 한다면 백신 부스터샷을 맞고 가라 이렇게 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여행 금지 권고 안 하더라도 오면은 2주 격리 또 해야 되잖아요. 미국은 그런가요? 미국은 딴 나라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3차를 맞으면 2차인지 3차를 맞으면 3차일 거야 아마. 네. 맞으면은 사이판인지 어딘지만 일부 국가 3-4개만 허용이 되고 나머지 국가는 무조건 일주일 이상은 격리하는 걸로. 그래서 이거 여행 금지 굳이 안 내려도 안 올 것 같은데 괜히 딱 들어봤을 때 한국 네. 여행 금지 권고 이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나쁜 뉴스 같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런 거를 또 전 세계적으로 방역 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방역을 그렇게 많이 푼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근데 미국도 이쪽에서도 방역을 이제 우리나라도 점차 풀면은 네. 또 이런 여행 그 공고 단계는 내려갈 것으로 좀 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 네. 가지고 또 그 우리 그 방역 패스 그리고 거리두기 네. 완화 얘기가 지금 나왔죠. 강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네. 해서 18일 날 이제 또 발표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주제가 주로 위드 코로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계속 거리두기가 이제 지금 확진자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위중증 환자는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역을 점차 푸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발표될 내용을 보면 사적 모임 8명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사적 모임이 시간, 뭐 시간 방역 10시까지 패스, 뭐, 맞아요. 인원 제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세 가지죠. 예, 그렇게 좀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힘이 조금 더 붙겠죠. 관련된 종목들의 힘이 좀 더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다음에 뭐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회복이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위중증 환자 그 병상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의료 마비가 체계가 붕괴가 된다 이거를 가장 많이 걱정하는데 네. 원래 가장 위험하다고 했을 때가 한 80%, 90%의 맞습니다. 가동률이었는데 지금 26.8%로 많이 내려갔죠. 집계가 되고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네. 또 뉴스를 몇 가지만 좀 더 보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5월에 하순에 방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오.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이 됐었고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새로 뽑히면 미국에 네. 가거나 미국 대통령도 이제 오면 한국에 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본에 열리는 이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또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좀 재밌는 뉴스를 좀 보면은 우주 관광 부분이에요. 우주 관광? 예, 버진 갤럭틱이 드디어 네. 1일 좌석당 5억 4천만 원의 티켓 판매를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앵커님 우주 여행에 관심 많으신가요? 저요? 네. 가고는 싶죠. 가고 돈이 싶어요? 없죠. 근데 아니 5억 4천만 원 내고 네. 뭐 거기서 뭐 1박 뭐 2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죠. 잠깐 보고 오는 거예요. 마을 돌지도 버스- 않아요. 마을 버스처럼. 네, 한번 싹 보고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부자들한테 맞죠. 요게 지금 뭐 탄다고 하면은 뭐 10명 그리고 이번에 뭐 그 일론 머스크가 추진해 가지고 대형 로켓십을 짓는다고 하는 게 뭐 100명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 좌석당 5억 4천만 원이면 그래 뭐 많이 타봤자 뭐 10명 뭐 50명 내외일 맞아요.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부자들한테는 5억이란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다. 그렇죠. 부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관광 비용 정도로 마을 버스 900원 네. 내는 거랑 뭐 비슷합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네. 요런 뭐라 그럴까요? 민간 우주 관광 요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 여기에 그렇죠.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주 관련된 섹터들도 이런 시대가 열리면 주목을 받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좀 이제 비용 같은 것도 이제 낮아지겠죠. 비용 같은 것도 낮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부분들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여행 수요 회복에 따라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점점 힘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올 것 같은데
일단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도 굉장히 올랐고 그래서 네. 일단은 반도체부터 좀 반등이 시작되는 흐름이 나오다가 위드 코로나 뭐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방역도 좀 풀리고 있고 위드 코로나 어제도 사실 보면 위드 코로나 관련된 sek터가 그렇게 또 흐름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시장이 아주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오늘도 이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미국장도 지금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또 여행 수요 회복에 따라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관련된 종목들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호실적을 달성했고요.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요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엔비디아 예. 오늘 9.4% 급등해서 네. 9.18% 급등해서 요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 실적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적 발표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엔비디아 실적이 받쳐주면은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아주면은 괜찮다. 엔비디아 실적 받쳐주고 전쟁 안 난다고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오고 네, 거기다가 조금 비둘기파적인 발언들 스탠스들 요런 것들이 조금 힌트가 나온다고 하면은 옳았구나 하고 증시가 확 올라갈 수 있다. 확 올라갈 수 있겠죠. 예,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전쟁 같은 위험은 좀 낮아진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뭐 실적이 뭐 좋게 나왔으니까 9% 급등을 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련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장 끝나고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아니 장이 끝나고가 아니고 이제 제가 제 마지막 그 한 10분 동안 더 깊은 말씀을 나누겠지만.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오늘 약간은 이제 정강 이제 후약이라고 해서 그 약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전반전보다는 후반전 조금 약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 때문이에요.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풋을 좀 많이 쳐놨어, 많이 좀 이게 매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실현을 해가면서 증시를 관리를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처음에는 말씀대로 반도체 업종이 강하게 좀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반도체 지금 하이닉스가 그나마 흐름이 괜찮아요. 하이닉스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쪽도 뭐 흐름이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닌데 우선은 근데 또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점차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반도체 업종이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시세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나라 뭐 후공정 업체라든지 이런 지금 왜냐하면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업종들 위주로 좀 시세가 일단은 나고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연결이 당연히 되겠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 5%대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일단은 좀 우리나라가 워낙 시세가 많이 빠져서 좀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무조건 간다.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팅 세게 하셔야죠. 무조건 간다 이렇게 무조건 해야지. 간다.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가겠죠. 간다, 뭐 시장이 좋으면 반도체 안 갈 수가 안 없으니까 갈 수가 오늘 빨간불 좀 기대를 무조건 해보겠습니다. 간다에 한 표. 저희가 또 개장 후에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잠시 후에 그렇죠. 저희가 9시 넘어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채팅 조금만 읽어보고 갈까요? 맨 위에 올리면 스텔스 111님께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채팅창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채팅창에서 스텔스 111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스텔스? 아까 뭔가 전쟁 관련 느낌 나시는 아니 어제 왜 안 했냐고 그리고 왜 15분에 시작하냐고 저기다 15분 어제 왜 안 함? 이렇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 요거를 라이브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나 보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15분 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화면 블랙 나갔는데 아무도 말 안 하고 이러면 슬프거든요. 뭐든지 무관심이 최악의 상황이죠. 어제 이제 뭐 라이브를 안 한 거는 저희 그 내부적인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좀 쉬었습니다. 그건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뭐 체크리스트는 다 완성이 됐나요? 네, 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요것만 짚고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현대차가 있으니까. 2월 16일 오늘입니다. 현대차가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양생명이라든지 뭐 롯데손해보험, 토니모리 이런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가 돼 있습니다. 예상이 돼 있고요. 17일 날이 조금 더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실적이 발표하는데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시젠이 좀 기대가 되네요. 그 워낙 자가진단 키트가 판매가 높기 때문에 갖고 계세요?
있긴 있습니다 집에. 그래요? 아 공수해놨습니다. 공수해놨군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즌도 좀 실적이 기대가 된다. 오늘도 현대차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군요. 오늘이군요. 자 오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 네. 증시각도기 네. 곽상준 지점장님 모시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